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사업을 살펴보는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하두철 조직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보훈처장과 중앙보훈단체장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아이스하키팀 경기를 관전하고 또 응원까지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패럴림픽이죠. 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3월 13일이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박정길 대한민국 무공수훈회장을 비롯한 14개 중앙보훈단체장들이 관동 하키센터의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찾아가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전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네.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파라 아이스하키가 공식 명칭이고요. 썰매를 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스 슬레지 하키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세계 랭킹이 3위인데요. 예선 첫 경기에서 일본을 4대1로 이겼고 네. 또 체코와 2차전에서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미국 팀과 조 1, 2위를 다투는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 팀은 그동안 우리 대표팀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세계 랭킹 2위의 강팀인데요. 이날 경기에서 비록 우리 팀이 패하기는 했지만 준결승전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우리 선수들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 동계 패럴림픽은 총 6개 종목이 치러지는데 특별히 아이스하키 경기를 응원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네,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총 17명인데요. 예. 그중에 국가유공자 이지훈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지훈 선수는 육군 기갑부대에서 군생활 중에 제대를 불과 100일 정도 앞두고 장갑차 사고가 발생해서 두 다리를 모두 잃은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네. 모두 11번의 수술에 7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꽃다운 청춘에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된 이지훈 선수는 그렇지만 놀라울 정도로 당당하고 멋지게 이 장애를 수용하고 2014년부터 아이스하키를 시작해서 지금은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2월에 인천에서 훈련 중이던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방문해서 대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면서 위문을 했고 네. 국가유공자 이지훈 씨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방문해서 응원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내신 거군요. 네. 그 방금 소개해 주신 이지훈 선수를 포함해서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인간 한계를 극복해낸 감동의 주인공들입니다. 또 특별히 소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전부 기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지훈 선수와 함께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최광혁 선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1987년 함경북도 화성군에서 태어난 최광혁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기차에 매달려 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팔다가 13살 때 기차에서 떨어져 왼쪽 발목을 심하게 다쳤는데요. 네. 북한의 의료사정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마취도 없이 발목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네. 2001년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온 최광혁 선수는 장애인용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의료보장구 학과를 다니다가 2014년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를 시작하게 됐고 네. 지독한 연습을 거쳐서 마침내 이번 평창 패럴림픽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패럴림픽의 효시가 된 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한 전역 군인들의 재활치료 목적으로 영국에서 시작한 휠체어 운동회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출전한 외국 선수들 중에도 전장에서 부상한 전역 군인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6개 전 종목에 68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네. 그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폭탄 테러 등으로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된 군인 출신 선수들이
18명이나 있습니다. 아, 네. 이 18명 중에 6명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이고 그중에 4명이 미 해병대 출신입니다. 네. 2010 밴쿠버와 2014 소치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금메달 단계 바로 이 미국 팀이거든요. 네. 훈련이 세기로 유명한 미 해병대 출신 선수들의 재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선수들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국가보훈처가 국군장병 위문 사업을 전면 개선한다고 하던데 우선 국군장병 위문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국가보훈처는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과 그 사내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 활동을 펼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주한미군, 또 의경찰, 의무소방원, 취약지 근무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해 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1968년 북한 무장간첩이 대규모 침투했을 때 대간첩 작전에 투입된 그 장병들의 원호 대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네. 197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위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내용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그 방문 위문과 유문 행사는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서 좀 더 다양화하고 또 위문품은 전자제품 같은 단체 물품이 아니라 장병들의 희망 의견을 수렴해서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선정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또 모범 장병과 저소득 장병을 위한 격려금 지급을 신설하고요.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위문도서 보급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이 전방부대뿐만 아니라 각 향토사단, 재해복구 지원부대, 그리고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도서벽지 등 취약적 근무자에 대한 위문을 확대해서 종전 560곳에서 800여 곳으로 그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또 모범부사관하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던 초청 위문 행사도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현역병이나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까지 확대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위문품은 그동안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 위주로 지급이 됐었는데 수요자인 장병들의 그 희망을 파악해서 개인 물품을 선정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위문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가보훈처가 미투 운동에 맞춰서 Me First 캠페인을 전개한다는데 어떤 캠페인입니까? 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성폭력 문제가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보훈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Me First 캠페인을 상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국가보훈처 Me First 캠페인은 조직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신고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을 근절하기 위한 직원들의 다짐, 자유토론,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조사와 조치, 신고자와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서비스 등이 네. 보훈처 내부 사이버 창고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대책도 다양하게 마련이 됐다고요? 네. Me First 캠페인과 함께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직원 결의대회를 3월 중에 개최하고 직장 내 예방교육 확대, 그리고 과장급 이상 직원과 신규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보훈처 내에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 사업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맹호들은 간다.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라.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
떠나는 가슴에도 내 안에 한 마음이 뭉치고 뭉쳤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들아